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에서 일어나는 진술충과 충미충의 특징과 또 그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술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지의 충이 일어날 때는 항상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양지의 충이냐 음지의 충이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충하는 위치, 어디에서 충이 일어나느냐, 충의 위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살피는 것은 충한 결과가 천간에 있는 어떤 글자들을 손상시키느냐 또는 지장간에 있는 어떤 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지장간이나 천간에 투간되어 있는 어떤 글자가 글자를 손상시키느냐 하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충의 결과가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을 때 지지충은 뭐 거의 대부분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진술충과 충미충은 진술은 양의 지지의 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미는 음의 지지의 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지의 충과 음지의 충으로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토충입니다. 이게 진술도 토고 충미도 토지만 이 진술은 양의 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지. 그래서 우리가 양지라고 했을 때 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라는 12지지 중에서 양의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6개를 양의 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지지에 해당되는 충미는 음의 지지인데 이 충미 외에도 음의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6개를 음의 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지지와 음의 지지는 그 충을 했을 때 그 충의 강도와 그 충의 현상이 나타나는 속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지지는 양지 동차강 속달현 재상 이렇게 얘기를 적천수에서 했고요. 음의 지지가 충을 하면은 음지 정차전 이렇게 했습니다. 음지는 그러니까 약하기도 하고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태매경련, 음지 정차전, 비태매경련 이렇게 적천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충이 있을 때 꼭 뭐 진술 충미가 아니더라도 지지의 어떤 인신사의 충이 있든지 좌오묘의 충이 있든지 충이 있을 때 항상 그것이 양의 지지인가 음의 지지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재 진술충은 양의 지지고 충미충은 음의 지지라는 걸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충하는 위치가 어딨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과 월의 충이냐, 월과 일의 충이냐, 일과 시의 충이냐, 그런 차이죠. 이렇게 충하는 거냐, 이렇게 충하는 거냐, 이렇게 충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육신 관계에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진냐 음진냐를 구분해야 되고요. 양음의 지지를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하는 것의 위치 이거를 살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충의 결과가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살펴야 됩니다. 요 세 개가 이제 지지 보는 거에 지지의 형충을 살피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진술충미가 충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진술충을 볼 것 같으면은 진술충은 양의 지지기 때문에 양의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의 지지 내에서 진술이 이렇게 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충이 일어나면 그 충의 현상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또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의 지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진술충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그 육친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지 원사주에 이것만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물론 운에서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죠. 육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 형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소원함이라든가 갈등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충미충 같으면 음의 지지잖아요. 음의 지지고 일지와 시지의 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자와 자식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아래 사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충이다.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르는 어떤 강제적인 조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계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양의 지진과 음의 지진과, 그러니까 진술충은 양의 지지니까 그 속달현 재상, 그러니까 그 충의 현상이 강하기도 하고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충미충은 음의 지지잖아요. 그래서 음지정차전해서 비태매경련 그랬으니까 좀 늦게 나타나고 강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 양지의 충과 음지의 충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좀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충하는 위치가 연월간의 충이냐 월일간의 충이냐 일시간의 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회활동과 육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지지로서는 이제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진술충을 했을 때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진술충이 일어났다면 토가 동하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임수가 진토에 통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임수가 손상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십신으로 따졌을 때 뭐냐는 것이죠. 만약에 관살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충미충을 했을 때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충이 됐는데 그 결과가 천간에 있는 이 을목이 목극토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역시 토가 동해 가지고 그 토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지충이냐 음지충이냐, 그 다음에 그 충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충의 결과가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천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을 두루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이제 진술충과 충미충을 제가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나누어서 본다면은 이제 진술충을 했을 때 특징이 이런 겁니다. 진술충 원사주가 이렇게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술이 있을 수도 있고, 일지가 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진술충이 있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비기불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진술충 있는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착 취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고 옹고집이라는 거예요. 옹고집이라서 그게 결정이 잘못된데도 수정하거나 또는 뭐 머뭇거린다든가 이런 것 없이 잘못된 거를 옹고집을 피워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장착 취착하고, 그 다음에 귀구대방 그랬으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희주노대한다 그랬으니까 감투라든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고 그런 성향, 또는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무리에서 앞장서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감정한다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이, 그러니까 쉽게 뭐 잘 삐진다,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잘 삐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극처상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를 극하고 자식을 손상시킨다 했으니까 아주 나쁘죠. 다른 거는 뭐 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극처상자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극처상자는 이렇게 뭐 진술충이 달랑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에서 다시 진이 오거나 또는 원사주에서도 뭐 술이 한 개 더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운에서 또 술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세 개의 술이 한 개의 진을 충할 때, 그랬을 때에 극처상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잘 일어나기가 어렵죠. 진술충리는 뭐 진술충 자체는 웬만한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진술충을 사주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원사주에서 진술충이 단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극처상자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진술충이 제대로 일어나서 극처상자, 그러니까 처를 극하고 자식을 손상시키는 게 되려면은 진이 있는데 여기에 뭐 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또는 진이 하나 있는데 술이 있는데 운에서 대운에서 또 술이 오고, 또 세운에서도 술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 운이 왔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뭐 술 3개에 진 하나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원국에서는 진과 술의 축만 있는데 대운과 세운에서 또 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해나 그런 운을 만났을 때는 이제 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원국에 진술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충미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충미충의 특징은 이게 친정연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족과의 인연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친족과의 인연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됐고, 교회 초과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하고 이제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노연 분비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라는 거는 이제 백노를 말하고, 연은 제비,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제비 있잖아요. 제비와 백노의 얘기입니다. 노연이라는 것은 제비와 백노, 이 노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나누어져서 나는 거니까 노연 분비한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반목하거나 부부 사이가 반목은 안 하더라도 별로 정이 없는 무정한 상태, 그런 거를 노연 분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지에서 충미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여명,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지금 여명 장부, 이유, 외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명에서 이렇게 충미충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남편이 그러니까 외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가 쉽게 일어나고, 본인은 어떠냐? 그 여자 본인은 이 유산 그랬으니까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늦게 생기거나 잘 안 생기거나, 또 생겼는데 유산이 되거나 하는 그런, 본인은 유산이 쉽게 일어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여자 사주에 충미충이 이렇게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은 위인 성격 내양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우 각청 그랬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러니까 진술충은 다소 외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희주노대하는 게 감투를 쓰고 무리에 전면에 나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소 외향적인데, 진술충은 외향적 성향을 가진데 충미충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충미충은 진술충만큼 그렇게 고집이 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급처상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술충에 비하면 훨씬 상태가 양호합니다. 왜 그러냐? 충미충은 음의 지지기 때문에 그 충의 현상이 아주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샘플로 보여지고 있는 이 2개의 사주는 실제 사주입니다. 실제 사주인데, 요 2개의 사주는 이제 제가 직접 감명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요런 구조, 요 둘 다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인데 여기에는 진술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충미충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는. 그래서 이 두 분의 여자분은 여자 사주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둘 다 사별을 했어요.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별을 했는데, 왜 사별을 했느냐? 지금 진술충을 했는데 어느 해인가에는 다시 진이나 술이 운에서 왔을 겁니다. 왔을 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토가 지금 천간에 있는 이 진술충을 했으니까 천간에 있는 이 임수가 굉장히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편관이죠. 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남편에 해당되는, 남편이 손상될 수가 있는 그런 운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왜 사별을 했냐면은 이제 충미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에서 또 축이나 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미충을 했을 때 이 경우는 이제 그 천간에 을목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동해가 있는 이 토를 목극토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축이나 미가 여기도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방향은 달랐지만 관성이 손상되는 그런 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별을 하거나 뭐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이 사주의 케이스는 두 사주가 다 사별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별을 안 하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혼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데,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이렇게 일시지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고, 천간에서 여기에 만약에 뭐 경신금이 기다리고 있다든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뭐 갑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갑신이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갑진이었다. 시주가 갑진이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진술충이 있다 또는 충미충이 있다는 것만에 집착해 가지고 뭐 이별한다, 사별한다, 이혼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은 사주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늘 살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충이 양지의 충이냐 음지의 충이냐, 그 다음에 충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충했는 결과가 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천간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살폈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술충과 충미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